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사입니다. 네, 석사입니다.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간 자체가 원하는 게죠. 원하는 거. 일단 지금 그렇게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행이나 음양, 중화. 네. 이 천간에는 세 가지가 있고 지지에도 오행이 있고 음양이 있고 중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 음양, 오행과 음양, 중화 이 세 가지 모르면은 아예 명리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이게 명리학의 기본이긴 해요. 기본도 모르면은 이 공부가 필요 없죠. 그래 매일 우리는 사주학을 갖다가 뭐든지 바르게 배우자는 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깊게 명리를 깊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약계 자체는 그냥 오행이다.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다. 그냥 육신이다. 이래가지고 전면 사용해가지고는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해야 될 것은 일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 간목일간은 항상 개수가 필요하고요. 을목일간은 병화가 필요합니다. 간목은 개수가 있어야만이 나무가 이 줄기로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네. 을목은 병화가 있어야 가지를 내고 꽃을 내고 전면도 모양이 바뀌죠. 이 가벌이 개수나 병화가 없으면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금은 정화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 물건을 만들어내니까요. 신금은 완성품인데 시장이 없으면은 이거는 나갈 게 없죠. 네. 여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행의 갑을 경신이 필요한 음양은 항상 자체 개수와 병화, 정화와 임수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개수에는 갑목이 필요하고 병화에는 을목이 필요하고 정화에는 경금이 필요하고 임수에는 신금이 필요합니다. 음양에 오행이 있어야만이 조화롭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 이 일간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수일간이다 하면 항상 간목이 필요하겠죠. 병화일간이다 하면 을목이 필요하고요. 정화일간이다 하면 경금이 필요합니다. 임수일간이다 하면 신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조화가 짝을 이뤄야 모든 게 내 운에 세운에 와도 좋아지고 대운에서 또 요래 오면은 교양과 지식 체계를 이루고요. 이거는 경영, 사회 조직에 나가지고 다 조직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물건을 만들죠. 기술을 익히고요. 제작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임이 되면은 항상 자체 시장에다가 나의 물건을 갖다가 내 능력을 알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화가 돼야 항상 이해가 됐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병화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죠. 목적. 네. 임수도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벌이 병화는 없으면은 내가 키울 사람이 없죠. 이거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병화는 아주 슬프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요. 또 경신이 이게 없으면 병화는 빚을 내줄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물건에 이제 전면 들어가고요. 앞에 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수는 경신이 이래 필요한데요. 시장에 물건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요거는 경금은 단순한 물건, 신금은 아주 세련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신소재 재생 개발품이 되는 게고요. 요거는 그냥 신소재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가 가벌이 없으면요 고객이 없거든요.
임수의 가벌은 항상 고객이 됩니다. 고객. 그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시장에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물건만 있으면 뭐해야 됩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럼 판매도 못 하는 것이고, 또 시장에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 이걸 육신으로서 자꾸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화는 작은 목표입니다. 목표. 개수 또한 목표가 되죠. 정화가 기술 자체를 가지고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거요. 정화가 값을 갖다 필요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금방 단계적으로 금방 팔아야 되는 걸 말하고요. 정화가 값목을 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 장사를 필요로 하겠죠. 긴 사업, 긴 장사, 긴 생산, 이거는 짧은 거.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고요. 개수가 가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재죠, 인재. 어린 유소년, 그 다음에 청소년에서 전년 중년까지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경신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물건인데요. 여기 만약에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낳는 사람은 경신이 수원이 됩니다. 수원. 이 모든 물에 수원이 되기 때문에 깊은 지식이 되겠죠. 경금으로 형성된다면은 이거는 예능이 됩니다. 예능. 예체능.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요. 신금이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기술이 되는 게 아니고 지식, 전문 지식이 되어버리죠. 욕구쟁이 이제 이어지는 게고, 무토는 우리가 외부 환경에 이어지는 외부 밖의 인지인식 능력이죠. 그럼 이 무토는요, 중립입니다. 중립. 이것도 중화라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 변화의 뜨거운 기운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울컥하는 성격을 잡아주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아주 차가운 성질입니다. 아주 내가 외롭고 쓸쓸한 걸 갖다 이것도 잡아주죠. 그리고 이 무토가 외부 환경에 맞게 병화와 임수를 조절해 주는 거죠. 높게 올라가는 지위를 갖다가 이건 자체 내에서 욕심을 너무 강하게 부리면은 스톱시켜주죠. 이거는 부를 갖다 시장의 부, 돈에 너무 쫓이는 거는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락하는 욕심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화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기토는 본인들의 자체 내에서 개수로서는 지식이 되고요. 뭐 나의 모자라는 지식을 내게 더 많이 이어주는 거죠. 정화락한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이게 내가 지식이고 지혜를 전체 내에 행하게 만들죠. 내가 모자라는 애절, 내가 또 모자라는 자체 내에서 행동, 그 다음에 솜씨, 또 뭐 모든 게 이제 여기서는 꾸미는 거죠. 여기 이제 전면 모자라는 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은 쭉 한번 갑상선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현재 이제 다른 유튜브가 생성이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은 이 공부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도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자체를 솔직히 일반 사주학으로 보게 되면은 저 갑이나 개나 을이나 병이나 경이나 정이나 신이나 임이나 저런 공식 자체를 사용을 안 합니다. 바깥에 보면은 그렇죠. 사용도 하지 않고 그냥 저 갑과 개를 보게 되면은 저거는 갑이 비견으로 봤을 때 개수는 그냥 인수로 보고 인수로 봐가지고 저게 와가지고 뭐 돕는다 또 뭐 모친이 왔다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주를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생소한 데다가 왜 저게 굳이 저렇게 될까라는 기분도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공부를 무작정 따라와 주시면 또 그 풀이를 하나씩 넣어 보시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그 내담자분들이 이게 맞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갑산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진행하시는 것은 세간에 솔직하게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주를 배워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들은 물론 많이 그러시죠. 책도 보고 강의도 가시고 스승들한테도 배웠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그 스승들이 또 위에 스승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있었는가. 그러니까 사주학이라는 것도 꾸준히 학문처럼 하나씩 쌓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근본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사주학이.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는 내용은 이게 도비결이 충분히 역사도 오래됐고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스승분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 요 오행, 음양, 중화라고 요 설명을 해주셨죠. 오행은 요 가불이고 오해는 갑을 경신을 말하는 이고 네. 이 갑을 경신이라 하는 오해는 사람을 말하고 그렇죠. 물건을 말합니다. 이거 이제 일반 사주학으로 가게 되면은 오행을 적어놓고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오행의 원인인데 이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음양은 우리가春화 초등을 이야기하죠. 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면은 개수가 모든 만물을 키우죠. 그렇죠. 낳게 만들고요. 여름에는 병하는 모든 만물을 전면 다 성장하고 키우고 벌리게 만들죠. 네. 그러면은 가을이가 가는 자체 내에서 정하는 오므리게 만들죠. 한 개 한 개 오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이제 색깔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풍도 보면 전면 정하게 그리면 되죠. 네. 개수라 가는 것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마지막에 잎이 떨어지고 전면 가듯이 종자입니다, 종자. 그래 먹고 팔고 천천자 나눠주고 그 다음에 종자를 남기고 다음 세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음양이라고 하고요. 중화라 가는 것은 무토가 기토인데요. 이 무토로 자체니 한 것은 외부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걸 말하고 기토는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지인식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화를 하는데 오행에 중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음양이 없으면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땅속에 있는 전부 씨앗들입니다. 씨앗들. 이것들은 전부 씨앗이고요. 음양이 이래 있고 중화가 있으면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은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죠. 그 여기 이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솔직하게 저 또한 이걸 처음 배울 때 고민을 많이 했고 왜냐하면 기존 일반 상식에 있는 사주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여기에서 말하는 음양 같은 경우도 일반 사주학적으로 가시게 되면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그렇죠. 온도 그냥 온도에 그냥 더운 기운, 찬 기운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런 경우도 잘 없고 또 이 중화라는 단어는 무기토를 중화로 쓰는 학회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기토가 기본 기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의미를 부여한 곳이 없어요. 무기토 자체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냥 말 그대로 천간에 10개가 오게 되면 그냥 이 생극 제한 뭐 그런 것만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고치셔야 하고 많이 배우셔야 하고 제대로 학문을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 또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볼 때는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셔도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얼마 안 돼 보이실 건데요. 이게 하나하나 확장이 됩니다. 갑산 선생님. 그렇죠. 하나하나 확장이 되면은 여기다가 뭐 정화가 연금이라든지 심을 좀 전에 예시로 많이 풀이를 해주셨지만 왜 이런 형태의 해석이 되는지, 왜 또 이런 건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거나 또는 흥미가 떨어지거나 하지 마시고 한 개씩 따라오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한 번 더 봐줘야 할 것이 갑선생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어느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간은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너 뭐 때문에 태어났니? 물었을 때 사주 우리가 일간은 무조건 보면서 갑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갑으로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을로 났습니다. 그러면 각각 을로 났는데 갑은 많은 기고 을은 많은 기인데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나에게 부여 있는 겁니다. 갑목은 습득하는 능력을 가지는 기고 을목은 사용하는 기죠. 그럼 나는 갑목으로 났으면 습득하러 이 세상의 모든 걸 습득하러 간 거예요. 을목으로 났으면 사용하러 난 기고요. 그리 습득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개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 지식을 먼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을목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변화가 있어야 태양을 보고 사용을 하죠. 그죠? 내가 숨겨놨던 꽃잎도 낼 수가 있고 또 나뭇잎도 낼 수가 있고 많은 걸 갖다가 전체 내에서 남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나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걸 갖다 전면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 갑하고 개가 먼저 개수가 우선인 이유가 뭐냐 하면, 갑을 이제 습득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저거 사람이라고 금방 들으셨죠? 인간이라고. 그러면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아무 지식적으로 이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그냥 그렇죠. 배고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맞게 자기가 그 몸에 맞게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개수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냥 인수가 아니고요. 저 개수 자체가 지식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면 도덕, 예술, 철학 이런 지식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 저 갑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게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이거는 그냥 보시고 바로 외우시면 좋고요. 대충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구나. 일간이 이거일 때, 아니면 얘가 이거일 때, 얘가 이거일 때,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구색을 먼저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내용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으로 가기 전에 혹시 남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 내용만 지금 간단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배워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수라 이라면은요, 이 인수를 갖다가 무조건 갑목에서 개수, 임수를 인수라 하는데 이게 지식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변화해서 갑목과 을목이 되면은 인수가 되죠. 정인이 되고요, 편인이 되니까요. 그럼 야도 자체는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인수가 각자마다 일간마다 자체는 편인 정인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10가지로요. 그런데 사람의 자체 내에서 지식은 항상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서 깊게 익히는 게고요. 이거는 지식이고 이거는 지혜입니다. 임수는요. 그러나 변화에서 갑목은
내가 불러주는 십성으로 본다면은 정의의 편인이 되고 정인이 되는데 요 자체는 편인 정인이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학문되는 게 아니에요. 병화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습득자를 갖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습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것을 사용하게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 내가 지혜로서 넘겨주는 게 되고요. 분별력입니다. 시장에 나가면은 어떤 걸 해야 된다,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학을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게고요. 즉, 외부 환경에 맞는 검증되는 자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 문명,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개수는 간목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철학, 사상, 도덕, 전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가벌이 됐다, 변화에는 인성이다, 그랬기는 나는 공부머리가 된다, 안 된다, 이건데 죄송하지만 공부머리가 안 됩니다. 인성이라도 다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여기 다른 게이고, 물론 뭐 다음 시간에 이걸 갖다 하면 더 하죠. 하는데, 정하고 갖다 가버리다, 그냥 달라지죠. 정하에서 감목은 습득하는 거죠. 그죠? 엄마가 습득하는 걸 갖다가 꾸미는데 습득하게 만들어주고, 만드는데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재주 재능입니다. 그리고 엄마들마다 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것만 하면 되겠죠. 이게 사주학이 일반 사주학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기들도 가르치기가 좀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원래 학문이 깊이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숭텅숭텅 잘라냈어요. 이게 그렇죠. 두부에 막 두부 자르듯이 막 잘라내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진짜 오행. 이 오행 갑의 경신도 아니고 그냥 목화토금수 오행. 그렇죠. 이것 가지고 또 십성, 십신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주학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열심히 해 가고요.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